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분이죠.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쉬셨고요. 네, 왜 대답을 안 해요? 주말에도 일 시키셨잖아요. 제가 시켰나요? 네, 네, 다리 흔드는 JB. 네, 다리 흔드는 것까지 다. GD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다리 흔드는 JB. 네, 그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혼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숨 쉬는 거고 하나는 다리 떠는 거, 복 나간다고. 네, 방송에선 한숨을 안 쉬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 젊을 때부터 저는 그 한숨을 쉬는 게 버릇이어서 젊은 놈이 한숨 쉰다고 맨날 욕 얻어먹었고요. 복 나간다고 다리 떠는 거 복 나간다고 욕 먹어도 안 고쳐지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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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꿀 한통님이 네. 김종배 TV 파이링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김종배 TV. 네, 김종배 TV 아니고요, 여러분. 독립해서 그냥 개인 유튜브 채널 만들라는 얘기죠. 네. 네. 우리 프로 공식 명칭은 JB 타임입니다. JB 타임이고요. 예.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후에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JB 타임과 함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속속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김정배님, 다리 흔들기는 건강에 좋다. 이거 진짠가? 그래요? 제가 그럼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건강에 좋다면 계속 흔들어야지. 흔들 자신 있어요. 네, 옆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들긴 하지만. 네, HBYI님 이분 네. 단골이신데 네. 제비 시간에 네. 윤곽근 변호사가 진짜 구속될 만한 사항인지 되짚어봐 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요? 네.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짚어봤긴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구속될 사안인가를 떠나서 이 윤곽근 구속 전후의 검찰의 움직임과 검찰에서 나온 멘트를 한번 대비해서 보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사실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구속이 되면서 이제 검찰이 밝힌 어떤 수사의 진척성을 보면 그 전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네. 뭐 더 어떤 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거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냥 거기서 맴맴이었는데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그 전에 검찰은 뭐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좀 짚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리고 먼데님. 네. 오늘 JB타임 주제가 매우 궁금합니다. 음. 혹시 선거법 얘기하실까? 선거법도 한번 짚어주세요. 선거법? 네. 무슨 선거법? 글쎄요. 네. 무슨 선거법인지 올려주세요, 먼데님. 네. 저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찾다 보니까 이제 가끔은 머리에서 쥐날 때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좀 다뤄달라 이런 그 의견들이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럼 네. 저희가 그걸 그러니까 모아서 전부 다 저기 부응은 못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다 하는 건 꼭 다뤄야 되는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 또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다 적었다가 네. 회의 테이블에 올려서 예. 이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방 잠깐 짚어볼게요. 예. 오늘 조두순 출소 이후에 안산시장 연결해서 이제 방역 얘기랑 그다음에 방법 얘기랑 비컨 뉴스에서 조두순 집 앞에 쫙 깔린 유튜버 얘기들 했었잖아요. 네. 팬킹 라이킹님. 저런 어그로 꾼들에게 정의라니요. 돈을 위한 쩐이겠죠. 네.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김성님. 유튜브 방송도 자격 허가제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윤이님은 좀 섬뜩한. 이러다가 조두순이 유튜버 하겠네.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뭐 막을 방법은 없죠. 예. 예. 그래서 이 댓글 자기도 양심 있겠지 설마. 이 촌철을 보는 순간 소름이 온몸을 쫙 돋았어요. 그러게. 거기 뭐 양심이 있으면 그 짓을 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강화된 보안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김병삼님 같은 경우는 네. 아이러니 안에 조두순을 보호한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 네, 그리고 유성란님은 네. 지금이야 여론 때문에 경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때가 위험할 때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안산시장 인터뷰에서 그 질문했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코로나 병상 문제도 저희가 좀 짚었었는데 루나킴님
간호 인력이나 봉사자들 보상 좀 제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대구 포함 전 지자체가 연수갈 경비나 예산 쓰지 말고 방역 의료의 길을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가 또 후속으로 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예. 요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지금 1년이잖아요. 1년 네. 동안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웬만한 저기 뭐냐면 정신력이나 이런 거 아니고는 그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한계치를 넘어도 한참 전에 넘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지원은 별로 안 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네, 네. 먼데님 답 주셨네. 개정된 선거법이요. 어떤 거만 말씀하시는지 알겠네요. 네, 접수하셨답니다. 네. 그리고 몽실님, 공공병원 강화했어야 하는데 네. 전 정부들에서 축소시켰지요. 아니 뭔가 아예 공공병원 없애는 사람도 있는데 뭐. 네. 그죠. 노진아님, 네. 공공병상 확보, 간호사 확보, 네. 장기 과제로 국가에서 꼭 추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민간 병원이 좀 병실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좀 약간 굼뜨다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네. 이은하님, 결국 돈 문제죠. 적랑님, 민간 병원들 이러다 의대생 구제를 딜로 들고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얘기가 사실 벌써 이미 야권에서 나왔어요. 네, 이미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현님은 의대생들 코로나19 진료 봉사할 테니 시험 보게 해주자고 언플이 슬슬 나오던데 네. 여기에서 이제 찬반이 엄청 갈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 여기까지 하고 네. 제이비가 준비한 이야기를 듣고 촌철님들과의 교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더마카가 여기서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홍익표 의원과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했죠. 오늘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을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함께 좀 모아서 얘기를 해보죠. 네. 자, 홍익표 의원과 함께 이제 법조 기자단 문제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종종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네. 이 법조 기자단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 한번 두 개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친검 기자는 있는데 왜 친경 기자는 없을까? 여기서 경은 경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두드려 패는 기사는 많은데 왜 검찰 두드려 패는 기사는 적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러니까 그래 그 종종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아하, 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급 그다음에 힘 이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지금부터 언론사 시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경찰은 잡범을 잡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잡범은 사회병폐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거는 선정성의 재료일 뿐이에요. 그래서 잠깐 장사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전부죠. 하지만 검찰은 거악을 잡는 데예요. 거악은 사회병폐의 현상이기 전에 원인이에요. 그래서 거악과 관련해서 한 건만 잡으면 언론사의 영향력을 확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급과 힘이 접근법을 가르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은 어떻게 돼요? 언론 본연의 기능인 감시의 대상으로 놓죠. 경찰을. 하지만 검찰은 감시의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감시가 여기서 뭐가 되냐면 거악이 감시 수단이 되는 거고 검찰은 거악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과의 협조 내지 공조는 필수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근데 이 공조 내지 협조가 지나치면 뭐가 된다? 유착이 된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면 채널A 사건 기억나시죠? 네.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지 말고 그냥 진행 상황을 봅시다.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품었어요.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악이라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의 협조라고 하면서 뭐 여기서는 유착이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뭐 통화를 하고 찾아가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검사장은 또 이렇다 이야기를 했고 이 짧은 장면에서 지금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을 출입하면 당연히 검찰을 감시하기 위해서 출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검찰과 공조 내지 협조를 하는 것을 더 기본 모드로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검 기자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친검 기자는 있는데 왜 친청 기자는 없을까? 청은 청와대? 그렇습니다. 오. 아니 최고 권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청와대잖아요. 네. 근데 왜 친청 기자는 없을까? 친청 기자 없나요? 약간 정부 편에서 뭐 보도해 주는.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많았어요. 전두환 정권 때까지만 해도 네. 친청 기자는 많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른바 끝발 1호 기자는 누가 뭐래도 청와대 출입 기자였어요. 근데 민주화 이후에 이 현상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뭐 여기서 그러니까 청와대 기자실이 개방돼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이건 한참 뒤에 있었던 일이고 네. 이건 하나의 이유일 뿐이고 근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유한성이 있었어요. 뭐냐면 최고 권력은 5년마다 갈려요. 바뀐다. 게다가 레임덕 기간을 고려를 하면 유효 기간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청와대하고 잘 지내는데 가성비는 떨어지고 리스크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청와대와 검찰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에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검찰 권력의 항구성을 담보를 해줘요. 그렇죠. 네. 검사 개개인은 보직을 돌고 돈다지만 돌고 돌아서 다시 와요. 게다가 검찰 내 주류의 줄기는 누가 뭐라해도 언제나 특수부였어요. 그들은 정말 동일체였죠. 네.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선 안정적 장기 투자가 가능했어요. 줄기도 있었죠. 특수부하고 연만 맺으면 네. 안정적 장기 투자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네. 법조 기자단을 이야기하자면 일진 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웬만한 언론사 일진 기자를 보면은 일진 기자들의 검찰 출입 경력을 따지면 네. 십수년 보통 이래요. 한 곳을 계속 고정적으로 출입을 해요. 검찰만. 딴 데 안 가고요? 예. 왜 그런지를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 두 개를 던졌어요. 대충 감이 오십니까? 네. 여기에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검찰의 급을 낮추고 힘을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 거악에 대한 정보가 검찰에 의해서 독점되는 걸 막고 또 그만큼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입처로서 검찰의 유용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언론의 장기 투자 방법인 유착의 고리를 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줄 잘못 서면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의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 대안이 있어요. 그 대안 기제가 바로 뭐예요? 공수처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역할만 한다면 검찰의 급 당연히 떨어지고 힘 당연히 빠지죠. 빠진다. 그죠? 언론 입장에서는 검찰의 쓸모 이게 줄어드는 거죠. 물론 공수처와 검찰 간의 힘 겨루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언론이 이 게임에서 검찰 편을 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위험 투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검언 유착 또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아하. 유착의 맞상대인 검사는 이렇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고 해서 이런 게 모든 게 자동으로 만사 형통식으로 처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아주 그 정도는 덜하겠지만 이른바 친공 기자, 공수처 쪽에 친공 기자가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죠. 이론적으로는. 그죠? 하지만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것과 정반대의 가능성도 우리는 짚어야 돼요. 사실 이게 더 우려되는 가능성인데 뭐냐면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지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그 공수처 설치의 취지가 기자단에 의해서 퇴색될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법조 기자단과 공수처 기자단이 한 몸뚱이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공수처 출입 기자가 법조 기자단에 흡수 종속되는 경우에, 네네네. 그러니까 법조 그 기자단 가운데 한 기자가 공수처를 커버하는 네네. 이런 그림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이건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지금 법조 기자단에는 검찰을 담당하는 기자도 있고 법원 담당하는 기자도 있어요. 그렇죠. 나눠져 있죠. 헌재 담당도 하죠. 네.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수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언론 보도에서 상호 견제와 감시의 결과물이 그러면 법원 출입이 있고 검찰 출입이 있다고 해서 검찰 출입 기자의 시각과 법원 출입 기자의 시각이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언론이 그러니까 균형된 보도를 내놓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머리가 하나. 일진들.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일진에 의해서 공수처 출입 기자가 지휘 통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문제를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언론사를 향해서 자 공수처 출입 기자는 법조 기자 말고 다른 기자로 그러니까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언론 간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들고 일어나겠죠 언론이. 네네. 아마 입에 거품을 물려고 할 거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언론사가 그럼 좋아 공수처 만들어지면 법조 기자 가운데 한 명을 그 빼가지고 공수처 출입시키고 일진이 그러면 지휘 통제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상상할 수 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근데 이걸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가까운 미래에 하나 그림을 더 그려봅시다. 그게 뭐냐면 공수처고 검찰이 아주 치열하게 여론전을 펼치는 그림이에요. 자, 특정 사건의 이관 여부를 놓고 내지 특정 사건의 기소 여부를 놓고 공수처고 검찰이 아주 치열하게 붙을 공산 제가 볼 때 매우 커요. 이건 영역 싸움이에요. 엄청 치열하겠죠? 엄청 거셀 거예요. 네. 특히 초기에는 특히나 그러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법과 규칙에 따라서 교통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이건 이미 우리가 다 목격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의 감찰 하나를 놓고 검찰 조직 안에서 이판사판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 최근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같은 검찰 조직 안에서도 그랬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공수처고 검찰 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치열하게 이게 지금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겠죠. 특히나 사전에 기선제압 차원에서 더더욱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자 만약에 이런 그 미래가 도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여론전 펼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언론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공수처 출입 기자가 법조 일진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면 그 여론전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99.9% 반드시 도래할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반드시 도래할 미래라면 네. 방책을 미리 마련하는 건 거의 의무에 가깝죠. 그 방책이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공수처 기자실의 완전 개방, 그러니까 브리핑 룸 정도로 완전히 개방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공수처 기자실의 개방성이 공수처발 기사의 다양성을 최소한이라도 담보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노파심에 이 만에 하나의 가능성, 바로 이런 가능성을 위해서 제가 과거의 사례 두 가지를 지금부터 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2016년 12월에 박근혜 특검이 출범을 해요. 기억하시죠? 네.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을 해요. 그다음에 2018년 드루킹 특검이 출범을 해요. 이때 논란이 일었어요. 어떤 논란이 일었냐면 법조 기자단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기자실을 임대한 뒤에 법조 기자단에 등록되지 않은 언론사의 출입을 막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오. 그러니까 돈을 내겠다고 해도 그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오,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특검 기자실 같은 경우는 정부 청사나 이런 게 아니라 밖에서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했기 때문에 법조 기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기자실을 마련했고 이건 우리가 돈 모은 거니까 노터치 이렇게 됐던 건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과천 정부 청사에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그 재산 안에 아마도 이제 그 기자실이 설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권을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쥐고 있으니까 쥐고 이제 기자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나 그 국회 기자실처럼 완전 개방형 운영을 할 수 있고 이걸 사전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26일에 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보 방향과 기자실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까지는 그 뉴스가 나와요.
논의했다까지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더 이야기를 하는 건가 뭐냐면 지금 공수처 기자실에서 차라리 완전 개방형으로 사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가져가고 모범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어떤 뭐냐면 법조 기자들의 압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검찰 기자실에 대한 또 압박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설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라 하더라도 네. 최소한 이 법조 일진에 의해서 공수처발 기사가 조율이 되는 이 현상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막지는 못할 거예요.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 기사가 전체 언론 지형 안에서 내지 여론 지형 안에서 견제되는 어떤 이거는 공수처 기자실이 완전 개방형으로서 다원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만 있다면 거기서 이게 기자가 작동이 될 수가 있다. 이 점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점을 좀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조 기자단 해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100%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동원할 수 있는 방책은 촘촘하게 짜야 된다. 촘촘하게 짜야 된다. 이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 거죠. 네, 지금 많은 촌철님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 못했던 틈이다. 네. 이걸 좀 잘 듣고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질문도 있어요. 네. ELDYLE님 공수처 대 검언의 싸움이 되진 않을까요? 그 기관 간에 그건 당연하죠. 공수처 대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수처 설립의 어떤 가장 기본 취지가 지금 그 검찰에 쏠려 있는 힘을 분산을 내서 네. 첫 번째 검찰의 힘을 빼고 두 번째 상호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이 그러니까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그거는 기관 간의 싸움이 돼야죠. 국민 입장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관과는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그게 아니고 마치 선악의 차원에서 어느 한쪽이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식으로 만약에 몰아간다면 그 싸움의 향배가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이걸 우려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의 얘기는 공수처랑 검찰과 언론이 한 편이 되고 공수처가 한쪽에 있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니까 네. 공수처 출입 기자가 법조 기자단의 일원이 되고 대검 기자실에 이제 버티고 있는 일진이 지휘 통제를 한다면 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네, 네. 그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분은 검찰 기자실의 폐쇄성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냐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그러니까 법을 바꾸면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의견 소개해드릴게요. 네. 시민님, 언론 통제하는 법조 기자단 얘기는 언론에서는 안 다루네요. 이것도 제 식구 감싸기인가요? 네. 뽀뽀님, 예. 근본적으로 기자가 본분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기자 정신은 사라지고 권력 뒤에 숨어 펜에 칼을 휘두르는 기생충. 다솜이 엄마님, 줄 세우는 검사, 그곳에 만족하는 기자, 그 사실도 모르고 그 언론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팬킹 라이킹님, 기자들이 발로 취재를 해야지 뜨신 방에서 서로 베껴쓰기나 하니까 네. 구독자가 없지. 점점점. 이정님, 기자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각 부처는 그냥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오픈하면 되지 않나요? 플러스뉴님, 국민의 세금으로 왜 몇몇 기자들만 특혜를 누리나? 모순. 네. 제가 네. 한번 이런 걸 한번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내요. 생중계로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목격했던 것 중에 어떤 기자는 손들고 일어나서 거의 따지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네.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논란이 됐고 지금은 국민의힘에 가 있죠. 누군지 기억나시죠? 네. 그다음에 아주 비판적으로 막 대통령한테 거의 따져묻는 질문도 막 들어왔어요. 네. 청와대 어떤 그 브리핑 룸에서도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검찰 기자실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느냐라는 거죠. 아니요. 물론 생중계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생중계가 안 돼서 못 본 거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으나 네.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는 후문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잖아요. 네네. 문제의 심각성이 오히려 거기에 있는 거죠. 오히려 약간 법조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누가 빨대를 잘 꼽아가지고 소스를 잘 빼오느냐.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검찰 기자실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기자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 그 이게 단순하지만 근본적 질문을 던진 이유도 거기 있는데 기자실은 검찰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 감시하기 위한 창구가 아니라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에 그러니까 그 창구로 지금 의미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언론사에 의해서. 네,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 다른 어떤 정보부처의 기자들과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언론의 접근 태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네. 그리고 아까 홍익표 의원님 인터뷰할 때 레거시 미디어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언제부터 영어 썼냐? 한글로 좀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전통 미디어라고 네네네. 얘기하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할리 에이무님 레거시만 또 영어 나왔네. 레거시만 특혜를 받으면 안 되지. 전체 공개 프레스룸은 평등하게.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서비 와이님은 전통 미디어가 더 찌라시를 만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 오래된 이름까지 달고 점점점 듣보잡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점점점 이렇게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루스루스님은 진실을 쓰는 기자만 살아남아야 한다. 천사대교님 요즘은 뭐 레거시 미디어니 뭐 이런 전통 미디어니 신생 미디어니 구분 없다. 가짜 뉴스 안 쓰면 정론지다. 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덩샤오핀님은 왜 이렇게 높은 분이 오셨네요. 네. 그러게요. 네. 국회 출입 기자도 가짜 뉴스 한 번이라도 보도한 언론은 출입 정지시켜라. 몽실님 이래서 가짜 뉴스 처벌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라디오 헤드님 공정 언론을 감시하는 공언처. 공정 언론 감시처를 만들어서 제비를 초대청장으로 하자. 아 그래요? 그거 괜찮은데? 저 자리 생기는 겁니까? 감투 좋아하는 네, 제입입니다. 확실하게 밀어주세요. 네, 네, 저는 시선 집중이 좋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요. 지금 애물단지님께서 예. 전라도 무주래요. 근데 첫눈이 온다고. 예. 촌철분들 모두 건강 챙기세요. 그렇습니다. 인사를 전해주셨고. 네, 오늘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네, 네. 이혜숙님은 예. 호주입니다. 오. 시간이 날 때마다 기다리며 시청하고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강문원님은 예. 본방으로는 처음 접속입니다. 음. 아이러니하게도 재택을 하니 이런 행운이 오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본방 이제 출근길에 이제 들을 수밖에 없죠. 네. 그죠? 공원처 가시면 비서는 저 시키라는. 안 갈래요? 댓글이 안 왔는데. 가. 제가 안 가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 예. 박로스님. 네. 주말에 제이비 출연한 방구석 1렬 봤는데 타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습니까? 좀 꽤 된 건데. 네, 그걸 또 보셨대요. 아, 뭐하러 보세요. 민망하게. 그러면서 두 교황 후기 때 하신 말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외발 강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수 세력 정상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왜냐하면 한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같이 가야 된다. 그죠? 네. 진보가 앞에 갈 때 보수는 뒤에 있고 보수가 앞에 갈 때 진보는 뒤에 가는데 그게 팔다리 법칙이다. 근데 서로 앞서가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스텝이 강시 스텝이 된다. 강시는 펄짝펄짝 뛰잖아요. 네,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구박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강시 드립이 왜 나오냐? 언제적 강시인데 그러니까 좀 올드하다. 이렇게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재밌다고 했는데 구박받았어요. 네. 서러웠어요. 네, 그러셨군요. 좀비 얘기했어야 되나? 네, 네. 뭐라고 쳐야 될지 모르겠네. 제주도 눈이 온다고 하고요. 지금 독일에서 듣는다는 김혜정님 감사합니다. 많이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먼데님, 우릴 떠나지 마 제비라고 보내주셨네요. 안 떠납니다. 네. 네. 시선 집중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지금 짚었으면 하는 주제들을 좀 보내주신 게 있어서 요거는 제가 고이고이 정리해뒀다가 네. 제이비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구서가 되는 건가요? 네. 주문서가 되고군요. 네. 주문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이비 타임 오늘 마무리하고 더 막과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